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 부었는데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는 폐기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자, 우선 이 대통령의 발언 사실입니까? 일단 사실이 아니고요. 사실도 아니고 상당히 저는 그날 놀랐는데 저도 진료 중에 이야기를 라이브로 당시 국무회의에 모두 발언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라이브로 이게 그 진료실 밖에서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아무튼 대통령이 나서서 보장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는 처음이었고 네. 그렇게 해서 보장성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상황도 사실 처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보장성 강화가 잘못된 걸까요?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보장성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해도 될 정도로 보장성이 높은 나라가 일단 아니고요. 네. 예, OECD 평균에 비해서 지금 한 15% 정도 낮은 상태입니다. 아직. 그렇죠. 60몇 %라고 들었어요.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장성 강화에 지금 20조를 이야기했는데 네. 5년간 20조면은 1년에 한 4조 원 정도를 쓴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강보험 총 재정이 지금 거의 80조 육박하는데 아하. 1년에 4조를 써도 지금 뭐 대충 역산을 해보시면 한 5% 정도 더 쓴 건데. 그러네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그 순수 증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거는 보험료율을 유지해도 저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임금 인상분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진짜 추가한 금액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부분을 이렇게 침소봉대해서 키워가지고 사실은 네. 어떤 재정 공포를 국민들한테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이런 방식을 택한 점이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그럼 있습니다. 보장성 강화라고 할 때 그 보장성이라고 하는 건 정확히 뭘 말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보장성이라는 거는 저희가 전체 총 제가 이제 치료받은 진료비 중에 네. 건강보험이 얼마 정도를 커버해 주느냐. 그러니까 사실 보장성의 거꾸로 된 의미는 보장성이 늘어나면 좋은 점은 제가 제 호주머니에서 돈을 직접 의료비로 내는 돈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보험료를 내고 예. 실제 내가 그 치료를 받을 때는 내 돈을 조금만 부담하도록 예, 이렇게 예. 보장성을 강화해준다. 예, 그러니까- 보험료의 성격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제 건강보험이 좀 강화가 되고 예전에 이제 저희가 뭐 직장 건강보험부터 전국민 건강보험 넘으면서 네. 계속 나온 이야기가 이제 본인 부담금을 줄이자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비급여를 또 줄이자는 거였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 부담금을 줄이고 비급여를 줄이는 것이 바로 보장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보장성을 낮추겠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전체 총 의료비가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 제가 실제로 병의원에 가서 내는 돈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 부담은 개인 호주머니에서 그냥 그때그때 내느냐 아니면 좀 미리미리 조금 나눠가지고 다 같이 전 국민적으로 좀 n분의 1에서 내느냐 요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의료비 대통령은 자체를 주머니에서 전체를 다 낼 거라. 줄이지 못한 이상은 네. 누가 돈을 내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네요. 이 보건경제학에서 그렇게 근데 됩니다. 대통령은 일단은 공단에서 나가지 않도록 니네 호주머니에서 좀 내가라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케어 폐기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대통령실에서 반박하는 자료를 내놓은 게 2040년이 되면 누적 적자가 679조 원이 될 것이다. 와, 저는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이거는 완전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솔직히 정말로 말해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실도 아니고요. 첫 번째로 건강보험은 다들 그 연금이나 네. 다른 이런 현금을 직접 받는 현금 서비스가 아니고 현물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로 서비스. 받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적자가 난 적이 있죠. 물론 2000년부터 뭐 이렇게 2003년까지 적자가 났었고 또 2010년에도 한번 적자가 났었습니다. 네네. 근데 적자가 나면 그건 즉시 의료 서비스의 어떤 제공되는 부분들을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돈을 더 충원해가지고 메꾸는 방식이지 이렇게 뭐 쌓아가지고 뭐 600조가 넘는 금액이 이렇게 적자가 축적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첫 번째 아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이렇게 될 것이냐. 예. 왜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는가를 보면 그냥 네. 현재 추이대로 계속 의료비가 상승하면이라고 가정하지만 사실 의료비라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 이상 올라가지 않는 맥시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환자들이 뭐 맹장 수술을 2번 할 것도 아니고 허리 수술을 몇 번씩 할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네. 피부 미용이나 이런 선택적인 의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필수 의료라고 저희가 하는 아파서 병원에 가는 네. 금액은 그동안 이런 어떤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이용을 안 했던 부분들은 조금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이제 네. 그 부분까지 다 저희가 선진국 수준까지 보장성이 올라가게 되면 의료비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거기서 이제 증가한다면 뭐 다른 문제들이 이제 낭비적인 부분을 이제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애초에 이거는 이 논리 자체가 완전히 틀렸고 이게 국민연금이나 이런 어떤 현금 서비스를 받는 그런 사회보험과 같은 프레임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 건강보험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대통령이 좀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그냥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지금 좀 그런 우려를 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국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 거는 흑자 개념이 사실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필요한 만큼 걷고 예. 필요한 만큼 의료 서비스 제공해서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라서 흑자 적자 개념을 이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야 수지 타산 안 맞으니까 국가가 그만해야지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리고 제도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네.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건강보험 제도는 매년 회계를 정산하는 그 계획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지금 다 기억하시는 게 매년 저희 보험료율 몇 % 결정이 됐다라고 예.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계속 올라왔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그 의료 공급자들하고도 협상을 해가지고 네. 수가를 뭐 몇 % 인상한다. 그렇죠. 또 항상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네. 6월쯤 되면 네. 그렇게 해서 뭐 보험료를 얼마를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방식으로 매년 그 어떤 예상되는 의료 서비스의 총량과 거기에 필요한 재정을 서로 이렇게 맞춰야죠. 합의를 해가지고 네. 맞추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네. 흑자가 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적자가 나는 것도 예상을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둘 다 이렇게 교정해 가면서 가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누적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금액의 이런 적자가 축적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복지국가로 가면 갈수록 의료비는 사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총량은.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의료보험을 두 군데에서 두 번 냅니다. 사실은. 그 회사에서 제가 변호사니까 법인에서 내는 예. 월급에 붙어서 나오는 게 있고 예. 또 제가 개인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으면 거기에 또 다시 맞춰가지고 또 한 50만 원씩 내고 또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걸 따져보게 되면 사실 그것도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저는 내가 내는 걸 계산해 봤더니 한 150만 원씩 내더라고요, 한 달에. 예. 이 정도 내지만 제가 사실 병원을 잘 가지는 않아요. 그럼 이런 데서 흑자 나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너무 보험료 많이 쉽게 내시는 쪽이고요, 당연히. 네, 네, 네. 예, 뭐 지금 이게 내가 보험료 얼마 냈다고 하면 이제 대충 소득이 드러나는 게 그렇죠. 한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준조세 형태로 이런 정률의 보험료를 내는 이유가 제가 진짜 아팠을 때, 저희 가족이 아팠을 때 가서 제대로 돼 서비스를 받을 있는 수 예, 있게끔. 그 진료를 받고 그때 큰 돈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사실을 하는 건데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일본이나 지금 가까운 대만 같은 경우에 보장성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이 됐을 때는 진짜 안심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렇죠. 좋은 점이 국민들은 사실 지금 민영 실손보험 많이 가입하고 계세요. 한 4천만 명 정도. 네, 실손보험 맞아요. 예, 그럼 민영보험에 쓸데없는 돈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의료비 걱정 때문에 돈을 또 이렇게 그런 문제 때문에 저축해 놓지 않아도 되고.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사회 안전망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선진국이고. 근데 그런 모델로 가자고 주장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갑자기 이 대통령께서 이 제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근간을 흔들어 버려요. 거꾸로 가자고 지금 이야기를 예. 하고 있으니까 그럼 거꾸로 가자는 거는 지금 뭐 1970년대나 80년대처럼 진짜 의료비 걱정을 해가지고 뭐 가까운 사람들한테 돈 빌리고 이런 구조로 지금 가자고 하는 거니까 네. 예,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른 한 가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가 대다수 국민을 위한 보장성 확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외래 진료 이용 횟수 상위 10명 뭐 내지는 외국인 무임승차 이렇게 특정인들을 위해서만 쓰여지고 있으니 이거를 막아야 된다. 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의료 쇼핑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이것도 저는 조금 사실관계를 왜곡하신 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네. 번째는 보장성 확대와 이런 과이용 환자의 문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했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박근혜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했는데 그렇게 네. 보장성 강화한다고 외래를 저희가 뭐 1000회, 뭐 1200회, 뭐 갈 2000회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는 분들은 네. 그 보장성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보장성을 강화해서 검사를 많이 받는다고 그러는데 네. 아니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맹장 수술을 뭐 두세 번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MRI를 안 찍어도 되는데 그 윙윙 소리 나는 그 기계에 들어가서 그거를 그렇게 찍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그거는 필요하다는 어떤 전제가 있어서 찍은 거고 네. 필요하다는 전제가 있어서 수술을 한 건데 이 부분을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네. 번째로 네. 이렇게 많이 가는 분들은 아주 드문 케이스죠. 그렇죠. 이거는 마치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기초생활 수급권자들 저희가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 보장해주고 아니면 주거급여라든가 이런 걸 해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항상 이제 이 보수 언론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랑 똑같은 겁니다. 뭐 벤츠 타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수급권을 받는다. 이거는 그렇게 가끔 가다가 생기는 어떤 잘못된 케이스를 네. 이렇게 크게 부풀려 가지고 마치 전체 제도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아주 나쁜 방식의 네. 예, 그런 여론을 호도하는 네, 이런 거 그런 같아요. 주장이고요. 이런 네. 거를 대통령이 사실은 나서 가지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샤장님께서 재벌 걱정만 하시는 대통령이 보험회사 걱정을 엄청 하시나 봅니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실손보험 관련해서 또 얘기 많이 나오는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 이런 얘기 자꾸 하시면서 민영화, 의료 민영화를 자꾸 주장하시려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들고요. 영수, 김영수님, 요양보험 등 불법 탈법으로 건강보험을 사기치는 사람들이 재정적자의 주 원인인데 그런 사람들은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 걱정이 되면서 그래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 운운하는 것이 좀 웃기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자영업자들은 내가 경영주의이기 때문에 지원 없이 다 냈는데 1년에 몇 번 가지도 못합니다. 제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통령이 의료 쇼핑이라고 해서 1년에 병원에 수천 번 다니는 분이 있다. 고가의 MRI 같은 것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 과연 얼마나 될지 참 궁금하지만 좀 제대로 이런 것을 심사평가해서 보험 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 질환 필수 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을 받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하셨다는 거.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자, 앞서서 공청회를 열었던 보건복지부 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내놓은 게 자기공명 영상, MRI, 초음파 검사 등 급여 항목과 기준에 대한 재점검을 하겠다. 공정한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하겠다. 합리적인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재정 뉴스 점검과 비급여 관리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효성이 있는 방안들입니까? 사실 이 방안들 자체가 다 이제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그 국민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가 이런 문제를 불러일으켰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네요. 진짜 들어보니까. 애초에 이런 어떤 만약에 과잉이 발생하고 낭비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이 통제를 하려면 네. 이 보건시장, 이 보건의료의 어떤 특성상 이 정보 불균등성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이제 공급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혁할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지금 이제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 다 이게 팩트가 아닌 것이 급여 항목과 기준을 재점검하겠다고 네. 했는데 급여 항목과 기준은 네. 정치권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어차피 이건 전문가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뭐 이 전문가들이 이제 어떤 때는 MRI를 급여를 해주겠다, 어떤 때는 MRI를 몇 해 동안 해주겠다라고 설계를 한 이유가 의학적 고려에 의한 충분한 논문이나 연구에 따른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 한국이 뭐 그렇게 아무나 뭐 가가지고 개인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한다, 그렇게 제도가 마련되는 나라가 아니고요. 그래요. 그리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 유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문제인데 마치 이것은 의료를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전제를 그 깔고 전제가 있습니다.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사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보험이나 아니면은 건강보험을 심사평가하거나 아니면은 공적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료 이용을 합리적인 소비로 보통 저희가 재화 구매하듯이 어떤 상품이 더 나은지를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가능하지 이런 않죠. 네. 사고를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 유일하게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은 그 추징 와이즐리라고 현명한 의료 소비자 되기 뭐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다 시장에 개방돼 있기 때문에 누가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이 과잉 진료 받을지 안 받을지 자기가 다 공부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이고 머니다. 근데 이런 방식은 대단히 후진적인 방식이죠. 네.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것은 주치의가 있든지 아니면은 환자의 대리인으로서 의사들이 사실 그걸 판단해 주는 거고 그 사람들에게 공적 지위를 부여하고 대신에 국가가 그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네. 야, 진짜 우리는 사실은 이쪽에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의료와 관련된 병원 이용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딱 생각해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이거는 좀 잘못된 전제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특히 관심 가지는 게 과잉 진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샌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요즘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 물론 뭐 한국이 과잉 진료, 과잉 진단을 좀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근데 그렇게 된 많이 근데 좋아진 이유는 것 같은데. 예. 예, 그 통제를 잘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 부분이 문제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 건강보험 재정 문제라든가 보장성에 대해서 문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낭비 없는 관리 부분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럼 그동안 그거를 왜 안 했느냐라고 봤을 때 네. 당연히 낭비 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제일 첫 번째가 보장성을 강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장성을 강화해서 비급여가 급여 범위로 들어와야 심사평가를 할 수 있든지 아니면 어떤 진료 행위를 했는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들은 좀 과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한국은 지금 비급여가 아직도 많습니다. 아까 보장성이 60한 6%라고 하면
34% 중에 본인 부담금 제외하고 한 20%에서 25%가 지금 비급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비급여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잉이 생기는 건데 마치 건강보험 보장 영역에서 과잉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거 포장을 해서 건강보험이 무슨 잘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네. 하는 거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지불제도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지불제도. 예, 네. 그 진료를 할 때마다 행위 하나하나, 네. 약제 하나하나마다 가격을 매기는 방식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당연히 의사 입장에서는 행위량을 늘리는 게 네. 그 본인의 어떤 수익성을 늘리고 또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제 개선이 되기 때문에 자꾸 행위량을 늘리려고 하는 추세가 있는데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대만 같은 이런 나라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병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총액으로 돈을 주고 그냥 진료를 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포괄수가라고 해서 예. 저희가 특정 질환은 이 질환 진료를 할 때는 얼마라고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특별히 거기서 더 추가적인 불필요한 것들을 했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경제적 이익이 없게끔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저희가 합의를 해서 도입하면 되는데 그간에 정부가 사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약간 방기한 것도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이 낭비를 정말 막을 생각이면 그런 식의 어떤 지불제도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1차 의료 강화라든지 의료 전달 체계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치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 방법을 도입해야지 네. 건강보험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틀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령화 시대에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한 건데 맞습니다. 그런 방안을 안 찾으시고 자꾸 이용자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하시니까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공청회에서 필수 의료 지원 대책 분야에도 구체적인 해법 없이 코로나 안정화 후에 의사단체와 협의하겠다 이런 입장만 내놨다. 이제 이게 또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청회를 지난번에 하면서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은 논의하지 않고 그냥 원론적인 입장만 주장하고 있어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공청회냐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식 공청회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책위원장님이시니까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사실은 우리가 좀 앞으로 이런 상황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일단 지금 한국에서 두 가지 문제를 크게 이제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장성이 너무 낮거든요. 네. 그러니까 건강보험 재정이 지금 충분히 저희가 확보가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국민들 탓을 계속하면서 뭐 보험료가 계속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제일 문제는 국고 지원 금액이 한국이 제일 낮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작다는 거군요. 예, 이게 지금 오. 단순히 국민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국고 지원 금액도 내 돈에서 어차피 나가는 거 아니냐 일반에게서 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고 지원 금액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 같은 나라가 30% 이상을 하냐면 네. 건강보험료는 지금 다들 내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지만 정률입니다. 정률. 이게 매년 정해질 때 뭐 최근에 이제 7% 수준이니까 네. 본인 임금에서 3.5%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들이 3.5% 내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은 네. 지역가입자를 제외하면. 근데 생각해 보시면 세금은 누진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세금은 자산에 대해서도 다 매깁니다. 그렇죠. 지금 건강보험료 논란에서 제일 지금 아마 문제가 되는 게 소득은 없는데 집이 있는 그 사람들, 퇴임 퇴직 후 분들이 피부양자로 못 들어가면서 건보료 폭탄 맞는다 맨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을 막 그 보수 언론이 자아내는데 네. 그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국고 지원을 많이 하는데 한국은 지금까지 이 재정 관료들이 이 일반회계 약속돼 있는 게 지금 기대 수익의 14%를 일반회계 하게 돼 있는데 14%를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만 지금 다 만약에 충원했어도 지금 국민들께서 병원에 갔을 때 본인이 직접 내는 의료비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네. 이런 재정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허. 만약에 저희가 지금 일본이나 대만 수준으로 국고 지원을 하게 되면 제가 장담하는데 건강보험으로 거의 모든 진료를 다 커버할 수도 있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재정 관료들이 국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고 네. 마치 이 문제가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로만 해결되는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는 게 이 예. 문제를 일단 해결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급 부분에서는 네. 만약에 과잉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한국의 대부분의 병원과 의료기관이 민영에서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네. 그 퍼센테이지가 지금 거의 기관수로 95%입니다. 민영화 정도 된 곳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병원이 네. 대부분이 다 공공병원이나 아니면 공익병원이 아니고 그렇죠. 예. 개인 병원이 한 반 정도 되고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지금 보시는 뭐 삼성의료원이나 뭐 아산병원이나 다 사실 비영리 법인이지만 민간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를 완전히 국가에다가 그 자산을 기부 체납한 형식이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래서 뭐 삼성병원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삼성 그
재벌가 그쪽에서 사장을 파견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아무튼 이런 병원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불필요한 진료들이 많이 된다라고 보는 것들이 지금의 어떤 그 지금 입증돼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네. 이제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 같이 상당히 민영 병원이 많은 나라도 한 30%는 사실 공공병원이고 공공 클리닉이거든요. 우리나라 근데 너무 민간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비율이 너무 높네요.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된 이유가 과거에 이제 가난하던 나라에서 지금까지 이제 왔기 때문에 그 병원을 사실 국가가 돈을 내서 거의 짓질 않은 거죠. 그러면서 그 틈을 사실은 다 전부 민간 의료기관이 들어갔는데 네. 지금이라도 코로나19 이번에 겪으면서 다 경험하셨겠지만은 공공병원이 하는 역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제 신종 감염 질환이나 재난 상황에 대응도 해야 되지만 적정하게 진료하고 의료비 부분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공급의 공공성을 훨씬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아주 핵심적인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 방안으로 가게 되면 결국 우리들은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죠. 당연히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비급여 영역을 계속 남겨두게 되면 그 부분은 통제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나고요. 또 하나는 네. 이 부분만큼 국민들이 사실은 민영보험을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현재도 OECD 어떤 그 기준에 봤을 때 민영보험으로 불리는 이제 실손보험 가입 비율이 한국이 2배 정도 많습니다. 평균보다. 당연히 보장성이 낮으니까 저희 국민들은 외국에 개별적으로 막 해야 훨씬 되는 더 거예요. 많은 민영보험을 가입하고 그 민영보험에 대한 보험료도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 지금 말한 방식은 민간보험회사들이 너무 좋아할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험회사들만 논았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로는 이게 의료민영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축소하는 것은 네. 사실상 이런 연성 의료 민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의료 민영화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식으로 좀 편법을 쓰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어서 오늘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아유 정확하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히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